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제 채널이 주식 투자 채널이라서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 책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양희은 님이 쓰신 에세이 그러라 그래를 읽었는데요. 거기서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까? 인생길 다 구불구불하고 파도가 밀려오고 집채보다 큰 해일이 덮치고 그 후 거짓말 같은 햇살과 고요가 찾아오고 인생이 다 그러는 거 아니겠나. 담담하게 써내려간 삶의 지혜지만 저희도 자연스러운 인생의 굴곡에 가끔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요. 우리 가장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많으니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햇살과 고요를 기다리면서 항상 조만간 지나갈 작은 굴곡들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SPG의 22년 4분기 실적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한 기자가 전한 지난 3분기 공부 이후에 SPG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파급력이 큰 뉴스였죠. 현대차의 로봇 감속기 기업 지분 투자 검토 뉴스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분 투자의 당위성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SPG가 영위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모터 사업 등은 자동차 산업과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SPG IR 팀장님과 간단히 통화를 해보았습니다만 물론 큰 기대를 하고서 통화한 건 아니었지만 역시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대차 측에도 IR 통화를 2차례 정도 시도해 보았습니다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통화가 되는 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확신하지는 마시고 변동성 관리에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SPG의 주가 뉴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사가 나온 이후 물론 기사 때문만은 아니고 SPG의 스마트 팩토리 로봇 쪽의 사업들이 현재 사회의 변화상과 부합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기사가 촉매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약 150%가량 주가가 상승했고요. 또 다른 감속기 기업인 SBB텍 같은 경우에는 약 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롱텀에서 보면 SPG는 개인적으로 장기 보유해야 할 기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개인적으로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SPG가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로봇 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고요. 본 선정 혜택으로 향 5년간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다수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뉴스인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 전 주기에 맞춘 밀착 지원을 받게 되고 세부적으로는 3에서 4년간 100억 정도의 연구개발 자금, 그리고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실증평가, 정책자금 우선 지원, 인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까지 이러한 혜택을 전부 좀 받게 되는 거고요. 주주로서 내일처럼 기쁜 마음으로 SPG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SPG의 대표이사님이신 여영길 대표님의 3월 23일자 인터뷰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핫한 로봇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두로 반도체 장비 업체에 SH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수순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도 향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번 소개드렸던 미국의 하스 오토메이션 공급권. 세 번째는 자체적으로 정밀 감속기 성능 개선을 위해 소재를 개발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금년 상반기 중에 국방 보안 산업 쪽에 정밀 감속기를 납품한다는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정밀 감속기의 생산 능력을 SH 경우에는 15만 대까지, 그리고 SR의 경우에는 25년까지 연간 8만 대 수준으로 캐파를 증대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22년 기준으로 캐파를 살펴보면 SH 감속기가 2만 대, SR 감속기가 1만 대 수준이기 때문에 급격한 수요를 반영하는 투자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높은 수요로 인해 타 제품 대비 ASP가 높음을 고려한다면 SPG의 캐파 증대가 향후에 매출과 영업이익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정밀 감속기 역시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 수요 역시 향후 매출에 기여를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일본 제품이 예전에 정밀 감속기를 독점하면서 높은 가격으로 납품을 했었는데 이 부품들이 향후에 가성비가 좋은 SPG의 제품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 대표님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 드렸고요. 아무쪼록 시대의 변화에 선봉해서 회사의 역량을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집중해서 회사가 이번 기회에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4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여기 보시면 연도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과거와 비교해보면 21년과 20년 대비해서는 낮은 편이고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해서는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모토 쪽 사업이 크다 보니까 20년, 21년에 가전제품을 집중적으로 교체했던 수요가 반영된 기고 효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 분기에 이어서 역성장이 이어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분기 실적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간단한 매크로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환율 같은 경우에는 3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는 SPG와 같은 수출 기업에게는 마이너스 효과가 큰 환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자재는 반대로 환율이 낮아지면 원재료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대로 원재료 가격 역시 상승하면서 비용 감소 영향은 상쇄됐기 때문에 매크로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SPG에게 녹록지 않은 4분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기준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기준 매출액은 성장했지만 20년과 21년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작년 대비 대폭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회사가 강조했던 현금 흐름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품목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기존의 주력 제품인 모토 쪽 매출은 플랫하거나 소폭 감소한 반면 정밀 감속기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 카테고리는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밀 감속기 외에 다른 품목들도 포함되어 있어 추정치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회사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유추할 때 정밀 감속기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회사에서 정밀 감속기 매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시점이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분기 IR 통화 시의 금년 정밀 감속기 목표가 50억 수준이고 금년에 달성이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기타 부분의 전체 매출이 350억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 감속기 부분의 매출 증가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4분기 매출이 감소했지만 희망을 가질 만한 부분은 앞서 SPG 뉴스에서 살펴본 대로 올해 중에 SH 감속기가 15만 대 수준으로 그리고 SL 감속기가 점진적으로 25년까지 8만 대 수준의 캐파를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작년 생산 능력과 비교했을 때 당장 올해 소형 SH 감속기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8배 수준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지역별 매출 추이를 봤을 때는 지난 3분기와 큰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비중이 다소 올라갔지만 지역별 매출 비중 순위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중국, 미국, 국내 순으로 매출 비중을 유지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제가 3분기 영상을 업로드할 때만 하더라도 SPG는 로봇주의 밸류에이션은커녕 기술력 있는 벤더사의 PER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완연하게 성장주의 주가 영역에 진입했음을 주주라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PER은 38배 수준, PBR 역시 3.4배 수준이 되면서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영역에 완벽하게 들어왔고요. 물론 에코프로비엠이나 로봇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진 로봇 수준은 아니지만 절대로 낮은 수준의 PR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로봇 부품주로서의 멀티플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정밀 감속기의 실적을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할 때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클리어하지 않다면 향후에 작은 악재에도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차 숫자들을 가볍게 살펴보면 부채 비율은 현재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이점은 4분기에 항상 그랬듯 판관비가 급격하게 높아졌는데 이는 경상개발비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경상개발비라 하면 연구개발비 중에서 무형자산화되지 않은 연구개발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연말에 비용 처리를 많이 하는데 금년도에는 유독 이 부분의 수치가 4분기에 높았습니다. 서두에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일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요약을 드리자면 IR이 중요해졌다. 특히 정밀 감속기 부분 그리고 투자자들은 변동성에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오종태 이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마침 제가 관심이 많은 인구 이야기를 하셔서 유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게 로봇이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인구 감소가 일어나면 노인분들, 노령 인구의 복지나 꼭 필요한 동거인으로서의 활용 범주가 필수적인 영역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만큼 로봇주들의 평가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높은 수준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분 좋게도 저 역시 SPG의 전방산업 공부를 하면서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로봇의 증가가 향후 로봇 수요의 큰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누군가는 노인을 돌봐야 할 것이고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면 분명히 로봇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커질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는 분명히 SPG에게는 큰 기업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별로 시결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짧은 시결을 가진 투자자께서는 특히나 변동성에 유의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SPG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독자분들께서 회사의 IR 통화를 통해서 꼭 확인해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만약에 제가 아는 부분이라면 직접 설명을 드리고요. 모르는 부분이라면 통화를 해서 대신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의 애증의 기업이죠. 예스티의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IR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키워드별로 살펴보면서 IR 통화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